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전 세계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의 결과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많이 해소됐지만 글로벌 부채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내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 속도가 급증하였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인해 30대 이하 청년층의 대출이 급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글로벌 차원의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통화정책의 방향이 전환될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금융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거시 건전성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국내 경기 회복 정도에 상응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경제 전체의 부채 총량 관리 목표와 함께 세부적으로 업권별, 대출 유형별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누적으로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저금리 상품 전환과 보증 확대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용 위험이 전이되면서 자체 충격 흡수 능력이 저하된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4.29 대책의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풍선 효과로 인해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전셋값 강세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와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올해 9월 말로 예정된 원리금 상환 유예의 종료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 부담이나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이연하는 점진적인 상환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층 대출과 관련해서는 취약 청년층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두 집단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각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적 완화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이 둘 다 결국에는 시장이 직면해야 할 현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다른 나라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당국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충격의 내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